첫 번째 경기 브랜트포드 대 번리 경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랜트포드 쪽에 압도적인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 구매 투표율을 보면 브랜트포드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80% 이상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브랜트포드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 홈에서 4승 1무 1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이고르 치아구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력적으로는 브랜트포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은근히 번리 상대로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18실점으로 이 홈보다 실점이 3배가 증가가 되는 원정에서의 수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전술 상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이번 시즌 평균 점유율입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 39.1%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 브랜트포드는 번리 다음으로 낮은 42.3%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할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데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홈 경기이고 브랜트포드가 더 강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 순위 역시 브랜트포드가 더 높기 때문에 홈에서 브랜트포드가 본의 아니게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브랜트포드가 익숙했던 선수비 후 역습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번리를 상대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브랜트포드가 상당히 어색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브랜트포드라는 팀은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태에서 빠른 공수 트랜지션 상황 속에서 역습을 가져갈 때 강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 역습 득점이 4골, 전체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다음으로 2.02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패스 숫자를 늘리면서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비적인 상황 속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때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번리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액션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려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수비 라인이 낮은 팀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역습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번리라는 팀이 원정에서 실점이 3배가 증가가 되고 제 아무리 수비 라인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2골 그리고 역습 허용 횟수 역시 12번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번리가 제 아무리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번리 역시 공격을 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번리가 공격을 한 상황에서 수비로 전환을 할 때 그때 브랜트포드가 충분히 역습을 노린다면 역습이 충분히 먹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브랜트포드의 승리 가져가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도 4골 특히나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6.79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기대 득점 5.68로 상당히 높은 브랜트포드가 번리 상대로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브랜트포드의 승리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브랜트포드도 어색하게 능동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경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금 브랜트포드가 홈에서는 4승 1무 1패로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홈에서 상대한 팀들을 보면 아스톤 빌라, 첼시, 맨유, 맨시티, 리버풀, 뉴캐슬 죄다 강팀들을 상대로 지금 4승 1무 1패의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맞불을 놔주는 상대를
만났을 때 브렌트포드가 역습을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표적인 승리가 바로 아스톤 빌라전 점유율 24%만 가져가고 1대0 승리를 거뒀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상황에서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60%,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 득점이 10.32로 상당히 낮지만 실제 득점은 14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플러스 3.68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해서는 골 결정력이 두 번째로 좋은 번리이기 때문에, 번리가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딸깍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경기는 브렌트포드가 주도를 하는데 번리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브렌트포드 쪽으로 투표율이 80% 이상 몰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썬더랜드 대 본머스,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썬더랜드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의외로 썬더랜드가 지금 역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본머스의 경기력을 높게 평가하는 기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홈에서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실점이 4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비 조직력은 썬더랜드가 본머스보다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본머스는 썬더랜드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에 무게감이 있고, 특히나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빠른 역습을 가져가는 것이 일품인 본머스이기 때문에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본머스가 앞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가 이번 시즌 홈에서 4승 2무 무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달리 원정에서는 1승 2무 3패로 상당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면서 실점은 지금 홈보다 4배가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썬더랜드 원정에서 충분히 고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본머스가 지금 에이스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메뇨가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냐 없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본머스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공격수 위날 선수가 부상 복귀하자마자 복귀골을 집어넣으면서 위날 선수가 돌아온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본머스가 52.8, 썬더랜드가 43.5로 평균 점유율은 본머스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원정팀이지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썬더랜드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40%의 점유율만 가져가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역습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가 제가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압박 그리고 역습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 현재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썬더랜드라는 팀이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이번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이 1골로 적기 때문에 썬더랜드의 이른바 로우 블록을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 본머스가 웨스트햄을 상대를 했었는데 웨스트햄에게 상당히 고전했던 것이 바로 웨스트햄의 제공권, 높이, 그리고 세트피스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세트피스 득점은 본머스가 5골, 썬더랜드가 4골로 세트피스 공격력은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세트피스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본머스가 상당히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반면에 썬더랜드는 2실점밖에 되지 않아서 확실히 썬더랜드가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2대2로 비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웨스트햄의 공격수 칼럼 윌슨에게 2골을 헌납을 했고, 특히나 웨스트햄의 2골이 모두 간접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본머스가 이번 경기
웨스트햄전에서 고전을 했던 것처럼 썬더랜드 상대로도 썬더랜드의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보다도 제공권이 뛰어나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직전 웨스트햄에게도 높이적인 측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본머스가 썬더랜드 원정에서 썬더랜드의 피지컬 그리고 탄탄한 제공권에 고생을 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라는 팀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횟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면 썬더랜드의 탄탄한 피지컬과 압도적인 제공권에 가로막혀서 상당히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골 결정력 역시 전체적인 득점은 본머스가 6골이 더 많지만 썬더랜드 역시 지금 기대 득점만큼의 골 결정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썬더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썬더랜드의 승리를 가져가지만 여전히 본머스가 만약에 주전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깜짝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부상에서 돌아온 위날 선수와 함께 화력적으로는 본머스가 더 앞설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굳이 본머스가 정배당을 책정받은 상황에서 본머스가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머스의 주전 공격수 세메뇨 선수의 부상 복귀 전제하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에버튼 대 뉴캐슬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게이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에버튼이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3경기 2승 1무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수문장 픽포드 골키퍼가 최근에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픽포드 선수가 지난 시즌 뉴캐슬 상대로도 2경기 무실점 페널티킥까지 막아낸 바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뉴캐슬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최근 뉴캐슬 상대로는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 패배가 없었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버튼이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 3무 3패 승리가 없고 주중 마르세유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여패했다는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뉴캐슬 특유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에버튼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뉴캐슬이 2승 1무 1패로 1무 1패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뉴캐슬 특유의 원정 기복, 체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에버튼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에버튼 승리 대신에 그래도 뉴캐슬의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뉴캐슬이 최근에 측면 공격수 하비 반스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3경기 연속골 4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뉴캐슬이 측면의 하비 반스 최전방의 볼테마데 공격 쪽에서는 에버튼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뉴캐슬도 쉽사리 패배를 하기에는 아쉬운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은 43.6으로 에버튼이 49.7%의 뉴캐슬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이 홈팀이지만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 역시 자신들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보다는 확실히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 상대로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최근에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던 경기 웨스트햄 원정에서 점유율을 무려 63% 가져갔지만 웨스트햄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브랜트포드 원정에서도 1대3 패배, 당시에도 뉴캐슬이 51%로 점유율을 근소하게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에버튼전에서도 만약에 에버튼이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뉴캐슬이 상당히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원정 성적을 보시면 뉴캐슬이 모든 대회 원정 경기 4연패
시즌 통틀어서 위니용 원정 승리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원정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경기 성적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원정에서 치른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주중에 마르세유 원정을 치르고 돌아온 뉴캐슬이 원정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은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쪽은 4실점을 당하고 있는 뉴캐슬, 그리고 에버튼은 세트피스 실점이 2실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에버튼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이번 시즌 에버튼이 역습에 의한 득점은 0골, 특히나 역습 시도 횟수 역시 4번으로 상당히 역습 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뉴캐슬에게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독 간의 상성 역시 3승 5무 3패로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과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이 상대의 전적이 3승 5무 3패로 상당히 팽팽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하나만 찍으려면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뉴캐슬이 마이너스 3.55, 에버튼이 2.37로 양팀 모두 득점이 13골로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찍으면 3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레반테 대 빌바오 라리가 경기로 갑니다.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슬라프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 승무패 분석을 해드릴 때 빌바오의 무승부 이변 말씀을 드렸었고 적중이 되는데 빌바오 역시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 1무 4패 홈에서의 4승 1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이 있고 빌바오가 최근에 니코 윌리엄스라는 측면 공격수는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산세트나 이냐키 윌리엄스 같이 핵심 자원들 특히나 공격 쪽에서 결정이 되면서 빌바오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라리가에서 득점이 4번째로 적은 것이 빌바오이고 오히려 득점력은 지금 레반테가 근소하게 높기 때문에 레반테도 충분히 홈에서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실점이 무려 24실점으로 2번째로 많고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젊은 공격수 레반테의 에타 에용 선수가 최근에 5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0승 1무 4패로 오히려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레반테의 떨어지는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그래도 빌바오가 승점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40% 그리고 레반테는 38%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지만 빌바오가 더 강팀이고 평균 점유율 49.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강팀인 빌바오가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모든 대회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2무 6패 8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 빌바오는 통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 원정에서도 0대0으로 비겼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통계를 보시면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기대 득점 1.32 대 0.57로 빌바오가 더 높았고 슈팅 숫자 역시 12대 8로 슬라비아 프라 원정에서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던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빌바오가 2승 2패로 저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슬라비아 프라 원정 이후에도 레반테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 빌바오가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6.31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세 번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레반테보다 훨씬 더 탄탄한 팀이고, 무엇보다 이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빌바오가 골 결정력이 떨어지지만 세트피스 득점은 양팀 모두 4골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은 4골로 동일하지만 세트피스 수비를 보시면 지금 빌바오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 기대 실점도 1.54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력은 빌바오가 훨씬 더 좋고, 레반테는 세트피스 실점 역시 7골로 지금 오비에드와 함께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빌바오가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수 있겠지만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딸깍 한 골을 넣으면서 빌바오의 꾸역승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 역시 한 골로 준수한 역습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38%만 가져가면서 역습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지만 역습에 의한 득점은 한 골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 혹은 빌바오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한 골차 신승까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토트넘 대 풀럼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PSG 원정에서 나름대로 잘 싸웠지만 3대5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1승 2무 3패로 원정에서의 4승 1무 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경기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풀럼 상대로 3경기 1무 2패로 약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은근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 PSG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 역시 토트넘이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핵심 중앙 수비수 토트넘의 주장인 로메로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로메로 선수의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이 홈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 주중 PSG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 그리고 최근에 풀럼 상대로 약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충분히 통수를 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토트넘이 고무적인 것은 PSG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공격수 무하니 선수가 모처럼 2골,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 역시 한 골을 넣으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이 골맛을 봤다는 점은 토트넘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썬덜랜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0승 1무 5패, 원정에서 너무나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울버햄튼과 함께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풀럼이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3경기 3골로 강했던 토트넘 킬러 면모가 있었던 공격수 무니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점 역시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확실히 풀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는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피니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에서 무승부가 한계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플러스 5.78골로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가장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게 나오고 있고,
이 반대로 풀럼은 마이너스 5.14골로 기대 득점 대비 골을 못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지금 세트피스 득점이 토트넘이 6골로 세 번째로 많은 반면 풀럼은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토트넘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역시 지금 토트넘이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적고 풀럼은 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 수비력 역시 토트넘이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습 실점 역시 풀럼이 2골로 두 번째로 많고 토트넘이 역습 득점이 한 골이 있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없는 풀럼의 역습 공격력보다도 토트넘이 역습 공격력이 근소하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 역습 공격력과 수비력, 그리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모두 토트넘이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 토트넘의 핵심 중앙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인 로메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 2023-24 시즌 이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로메로 선수가 없었을 때 지금 승률이 6승 8무 12패로 상당히 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로메로 선수의 경고 누적 결장 공백과 PSG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 그리고 최근에 풀럼 상대로 약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 경기 이 경기 크리스탈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중에 스트라스부르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원정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이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컵대회 혹은 유럽 대항전에서 로테이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돌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중 경기 유럽 대항전 혹은 컵 대회에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스트라스부르 원정에서도 주전자원들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1승 1무 2패로 확실히 주중 경기를 치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의 이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5번으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에서 무려 4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맨유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크리스탈의 승리로 가는 이유 최근에 이 크리스탈이 맨유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 무패 최근에 4경기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글라스너 감독이 크리스탈에 들어온 이후에 맨유 상대로 2승 1무 무패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팀을 믿으라면 크리스탈 쪽이 상성적으로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1승 3무 2패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최근에 공격수 세슈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직전 경기는 마테우스 쿠냐라는 핵심 공격수가 머리 부상 여파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누수가 있는 맨유가 크리스탈 원정에서 득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유가 지금 쿠냐 선수는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쿠냐 선수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맨유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쪽은 6실점을 당하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볼 팀은 크리스탈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통계적으로는 지금 역습 득점이 0골로 나오고 있지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보시면 2.19로 브렌트포드보다도 더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가장 빠른 크리스탈이 충분히 맨유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전술적인 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중에 스트라스부르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 그리고 양팀 모두 지금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크리스탈이 마이너스 6.34, 맨유가 마이너스 5.1로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두 팀이라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승부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다는 점, 그리고 아모림, 맨유의 아모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 성적을 보시면 7승 11무 10패,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원정 경기에서는 3승 8무 6패로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했을 때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맨유의 공격적인 공백 그리고 원정 성적 기복,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맨유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리스탈의 꾸역승도 보이기 때문에 단통픽으로는 크리스탈의 단통 승리,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 경기, 소시에다드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고려하면 비아레알의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제가 소시에다드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오야르사발이라는 주포 공격수가 A매치 포함해서 7경기 6골 3도움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 비아레알 상대로 1승 1무 강했다는 점,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비아레알 상대로 5경기 2승 1무 2패로 상당히 팽팽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소시에다드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비아레알은 주중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시즌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6승 1무 무패를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승 1무 2패,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이 10골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그래도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을 보시면 3승 1패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아레알이 챔스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라리가 기준으로는 4연승 포함해서 4승 1무 무패, 이 소시에다드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비아레알을 그래도 한번 믿어보는 이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가 평균 점유율이 50.7%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비아레알이 46.2로 비아레알은 의외로 순위 대비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라는 팀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하는 소시에다드 원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비아레알이 전술 상성적으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시에다드라는 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고 역습 허용 횟수 역시 15번으로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역습 득점이 5골로 가장 많고 역습
시도 횟수 역시 23번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점유율을 비아레알이 낮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소시에다드의 약점을 공략함에 있어서 비아레알이 역습 득점이 가장 많다는 점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비아레알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시면 양팀 다 아쉬운데 세트피스 득점이 소시에다드가 1골, 비아레알이 2골로 오히려 1골이 더 많은 비아레알이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소시에다드가 5실점으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3번째로 많은 반면에 비아레알은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상당히 좋은 세트피스 수비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가 비아레알이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비아레알 쪽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골 결정력 역시 기대 득점 대비 지금 소시에다드는 마이너스 4골, 비아레알은 기대 득점이 26.3, 실제 득점도 26골로 거의 기대 득점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공수 밸런스가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보다 앞선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단통픽으로는 소시에다드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비아레알이 주중에 도르트문트 원정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가 있다는 점,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이번 시즌 성적과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에 에이스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의 좋은 컨디션을 필두로 해서 라리가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의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9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